오늘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대통령실과 국회를 잇따라 찾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3년 동안 멈춰섰던 이번 전시회에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로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과 예적금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 속 새 출발 기금 시행으로 저축은행들이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애플이 오는 8일 아이폰 14 신제품 4종을 공개합니다. 증권가에선 LG노텍과 BH가 최대 수혜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도 긍정적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이 5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오늘 대통령실과 국회를 직접 찾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설석윤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 지역민들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오늘 오전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8,400여 명의 주민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1기 신도시는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나 둘씩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지나면서 5개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낡은 규제는 1기 신도시 중 어떠한 단지도 재건축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어 범재현은 국회를 찾아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고충을 토로하고 오후에는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을 촉구했습니다. 범재현은 성명서에서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를 내년 초까지 앞당길 것, 세부 계획안 연내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 역시 올해 안에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상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윤 정부 임기 착수조차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원 장관이 마스터 플랜 발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정책 현실성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범재현은 시일 내에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남을 요청하고 다음 달엔 해당 지역민들이 모여 정비사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 국면에 들어서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 단속과 처벌 강화 등 방안이 담겼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악성 임대인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물에 대한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나 임대인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해주는 동시에 임시거처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청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는 사업자 등록을 없애거나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정 이익들을 허그를 통해서 끝까지 환수하도록 채권 회수반을 가동을 해서 발본 세권 끝까지 뿌리를 뽑도록 철저히 국가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근본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 여파로 전국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하락폭이 커집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 전국 주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5%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13% 하락하며 0.11% 빠졌던 지난주 대비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경기도가 전주 대비 0.21%, 인천이 0.29% 각각 내리며 지난주보다 내림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화성시 아파트값이 0.34%, 광명시가 0.33% 각각 내리는 등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3년 동안 멈춰섰던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시장을 이끌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이번 행사에서 연결성과 프리미엄, 친환경 등에 중점을 둔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IFA 2022 전시회에 참가해 혁신적인 기술로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초대형 TV와 게이밍 제품을 필두로 기기 연결성을 강조하는 스마트홈을 내세웠습니다. 올해 삼성은 업계 최대 규모 전시장을 마련해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로 기기 간 유기적인 연결 경험을 선보이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전 세계 13개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삼성전자는 7개의 주거 공간으로 꾸며진 스마트싱스 홈을 조성하고 100여 개의 스마트 기기를 연결한 스마트싱스 에코시스템을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꾸몄습니다. 다양한 게이밍 스크린, 초대형 TV 라인업과 함께 유럽 가전시장을 본격 공략할 비스포크 홈도 선보입니다. 유럽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해 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오븐 등으로 구성된 키친 패키지는 AI 기반 조리 기능이 강화된 비스포크 오븐 신제품을 포함했습니다. 지난 2월 국내에 출시됐던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도 함께 전시됩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97형 올레드 TV를 처음 공개하며 현지 홈시네마 시장을 공략합니다. 5세대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를 탑재한 이 제품은 4분기 중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MZ세대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들도 대거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타일러 슈케이스, 슈케어 등 신발 관리기가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스마트홈 플랫폼 LG 싱큐를 활용해 집 안에서의 확장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IFA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포함해 13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AI 로봇 등 미래 첨단 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건강 지원, 희귀병 신약 개발 등 업계 특성을 살린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1926년 설립돼 96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ESG 경영이 주목받기 전부터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뜻으로 사회 환원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CEO 직속 기관으로 ESG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사회 환원이란 창업 이념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통해 ESG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의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건강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기도 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에이즈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GC 녹십자는 백신과 혈액제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GC 녹십자 관계자는 계열사들은 꾸준한 기부 활동과 함께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매년 ESG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춰 ESG 경영을 이어갑니다. 지난 6월 ESG 보고서를 발간해 탄소 중립 로드맵 수립, 안동 에라우스 환경 경영 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등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꾸준히 ESG 경영 관련 활동 보폭을 늘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ESG 경영을 필수 요소로 꼽으면서 국내 제약사 역시 그 기준에 맞춰 정책이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희귀질환 신약 개발부터 환경보호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ESG 경영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적극적인 ESG 경영 행보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호주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시드니 노선의 직항편을 운항하는 두 항공사 간의 결합에 대한 사안인데 대형 항공사 퀀타스 항공과 저비용 항공사 제스타가 조만간 해당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라며 양사 간의 기업 결합과 관계없이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호주 경쟁당국의 승인을 필두로 다른 미승인 경쟁당국들의 승인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과 EU, 중국, 일본과 이미 신고 국가인 영국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격차가 이른바 예대마진이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축은행만의 메리트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10월에 시행되는 새 출발 기금으로 저축은행은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자,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 저축은행의 현 상황들 짚어보고요. 대안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은행들의 공격적인 예적금 금리 인상이 지금 화두잖아요. 저축은행들이 그래서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3%대 중후반까지 올리다 보니 저축은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3.8%로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축은행 특성상 은행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를 제시해 고객을 유치하고 이 돈으로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키워왔는데요. 이 같은 방식의 수익 창출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곤란해졌는데요. 수신금리 인상이 나서지 않게 되면 고객들은 시중은행에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는데요. 무턱대고 은행처럼 예금금리를 올릴 경우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20%에 막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올해 들어 대출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적극적으로 수신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단번에 드는데요. 대출 금리는 저축은행이 원래 좀 많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중저 신용자가 찾는 게 저축은행인데요. 저축은행은 고객 신용도 리스크가 커 별도의 금리 산정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높습니다. 원래도 대출 금리가 높은 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부실 위험이 커졌습니다.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탓에 대출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상반기 저축은행 총 대출 규모가 14%로 이 중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4%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확대 가능성도 있어 저축은행에 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그동안 은행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서 당국이 도입했습니다. 현재 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저축은행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소비자들이 금리 차이가 적은 일부 대형사로 쏠려 중소업체들은 실적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또 10월부터 시행되는 게 새 출발 기금이 있습니다. 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가 될 것이라서 이게 저축은행에 좀 이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도입하기로 한 새 출발 기금으로 이걸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 출발 기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실 우려 차주로 예상하는 이들은 저축은행의 고객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주요 대출 타깃층과 겹친다는 겁니다. 특히 대출이 연체된 부실 우려 차주는 9%대 금리로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대출 평균 금리가 9%가 넘는 저축은행으로서는 대출 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계는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카드사 이런 데들이 대상이 많이 될 거예요. 예, 신용대출은 한 14, 15 이 정도 되죠. 수익성의 타격은 좀 있을 거로 보이는데 제도 시행을 해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나올 때 다시 이제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금리 인상에 따른 변화 있고요. 지금 새 출발 기금 시행이 되는데 저축은행은 굉장히 또 곤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빨간불 지금 보여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하반기 저축은행 실적은 먹구름이 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도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됐는데요. 5대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3,6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가 영향인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적어도 0.25%포인트 올릴 계획이라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도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자산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융당국의 새 출발 기금에 수혜자의 원금 감면, 금리 조정을 요구하면 저축은행들은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국이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해서 저축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예, 금융당국이 이제 저축은행의 역마진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또 고려할 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나올 것 같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세가 지속되며 정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2.3% 내린 89.5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WTI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던 것에 비해 크게 내린 모습입니다. 이에 오늘 정유주인 S오일은 전거래일 대비 2.36% 하락한 99,1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의 지주사 GS도 각각 6.05%, 0.87%씩 하락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영향에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3분기엔 정유업의 감익이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직전 호황기를 뛰어넘는 영업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유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애플이 오는 8일 아이폰 14 신제품 4종을 공개합니다. 증권가에선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LG이노텍 등 수혜 기업의 향후 전망을 짚어드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G노텍과 BH가 아이폰 14의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LG노텍은 카메라 모듈을, BH는 연성회로 기판을 애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내다본 두 기업의 향후 주가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통상 아이폰 부품주는 신제품 공개 후 주가가 떨어지는 수순을 밟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점유율 확대에 따른 실적 증가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평가입니다. 김동원 KB증권연구원은 이번에는 아이폰 14 공개 후 점유율 확대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가시성 확대로 부품주의 주가 상승이 예상돼 과거와는 다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증권도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대차증권은 LG노텍의 목표 주가를 47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특히 아이폰 14는 카메라 스펙이 대폭 상향되면서 전작에 비해 높은 수율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
이에 LG노텍의 매출 중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3분기 LG노텍은 아이폰 14양 카메라 모듈 출하량 증가로 기존 실적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로코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기가 경영성 인쇄회로 기판 사업을 정리하면서 다른 업체들의 점유율이 확대됐다며 경쟁사의 매출액이 연간 4천억 원을 넘었던 걸 감안하면 BH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 가시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애플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부품업체에 사전 주문한 아이폰 14의 초도 물량은 9,300만 대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아이폰 13보다 15%나 많은 물량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부터 시멘트 가격이 약 15%가량 인상됐습니다. 다만 시멘트 생산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멘트 업계가 오늘부터 약 15% 시멘트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소폭 상승세를 보인 고려시멘트 이외에 삼표시멘트는 전거래일 대비 3.26%, 아세아시멘트 3.95%, 한일시멘트 3.92% 하락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생산 원가 중 약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해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미 가격 인상 발표 시 주가가 크게 급등했다는 점과 유연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 중장기적으로 주가 전망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3분기 평균 유연탄 가격은 톤당 254.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4%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시멘트 부문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승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연탄 가격 상승뿐 아니라 올해 3분기 착공 면적 감소와 폭우의 영향을 받아 시멘트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멘트 분기 주가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10%에서 최대 18.1%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멘트사들이 2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멘트 가격 인상의 근거가 부족해 당분간 투자는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